김수경입니다. 컨디션 관리가 정말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기상 예보를 보니까 폭염이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하네요. 오늘도 아마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머니맨 함께 시청하시면서 더위 조금이라도 좀 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편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좀 일어나가시는 기쁨 맛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네요. 자산관리표 오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자산관리편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 조금 더 방송에서 듣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것도 좋습니다. 저희 다 참고할 예정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25-8200번, 325국에 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 경로는 24시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이용해서 저희한테 의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수요일에는 뜨거운 여자와 함께합니다. 네, 행캠 파트너스의 최우진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 제가 오늘 또 조명이 네. 별로 안 켜졌다 그러니까 또 모니터를 보게 되네요. 저희 미모를 걱정하느라고 저희가. 아니요, 뭐 방송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거죠?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항상 방송하고 네. 재밌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사실 네네. 저 되게 좋아는 하는데 네. 뭔가 이제 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지금 입추가 어제였나요? 그제 맞아요. 지나고 네. 나서는 네. 뭐 그렇게 시원해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풀 좀 그 폭염이 꺾인 것 같긴 해서 좀 다니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사님 휴가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연기되셨다면서요? 네네. 사실 네. 뭐 지난주랑 이번 주에 머니맨을 제가 사실 못 넣을 뻔 했는데 맞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네. 아마 9월 달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선선할 네. 때. 네. 시청자분들은 또 휴가 안 가셔서 좋아하실 것 같지만 또 조금 네네. 연기돼서 실망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휴가 또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면서 저희 함께 또 오늘 자산관리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머니맨 방송했을 때 네. 그 하반기 투자 전략 편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생각이 지금 많네요. 네, 이제 뭐 그 중에서 사실 뭐 미중 이제 무역 전쟁도 있었고 되게 뭐 유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 되게 네. 관심 많아 하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이제 다음 그 머니맨 편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지난번에는 이제 그 중국 쪽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네, 네. 요즘엔 또 이제 핫한 그 미국에 대해서 네, 사실 뭐 말이 필요 없죠. 요즘엔 딱 네. 뭐 미국만 좀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다른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좀 뭐 원자재라든지 그런 쪽은 워낙 이제 다들 큰 조정이라든지 하락폭을 보고 있어서 신흥국,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와 네. 또 다들 궁금해하실 그 이제 본격화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네. 그런 추이와 네. 그럼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또 막연하게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네. 전체적인 그런 미국의 경제 현황과 앞으로 이제 투자 유망한 곳들에 대해서 조금 근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날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한테 전략 주셨잖아요. 네. 차라리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 투자는 현금을 일단 쥐고 있는 게 조금 더 낫고 네. 투자하고 싶으면은 아예 선진국 미국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해주셨는데 네, 뭐 기존에 뭐 워낙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이제 자산 배분이었어서 이제 네네. 선진국, 신흥국은 늘 포트폴리오 담아져 있는데 이제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쪽은 더 늘리고 네. 유럽 쪽도 사실은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도 전망을 뭐 크게 좋게 그래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그 네.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유럽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해서 그 이제 긴축 재정을 네. 가는 거랑은 좀 지금 다른 의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지금은 시장의 답은 뭐 미국이다. 약간 극단적으로도 답은? 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보니까 그 7월 한 달간 정말 역대급의 차별화가 나왔더라고요. 그쵸.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 대 비미국 이렇게도 얘기할 수 맞아요. 있을 정도로 해서 네. 특히 신흥국가 중국, 우리나라가 많이 부진했고 네. 미국만 정말 나만의 길을 계속해서 미지 영역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증시상으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돌파할 것 같아요. 네, 사상 최고가도 나올 것 같아서 그쵸. 네, 얼마만큼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 수치로도 좀 보면 네, 어떨까요? 뭐 사실 네. 뭐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는 뭐 25,600포인트 선 네. 지금 뭐 하고 더 계속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나스닥 네. 같은 경우도 7,883포인트 지금 돌파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냐 비미국이냐에 대한 걸로 지금 대부분들 이제 보편적으로 투자하시는 금융 상품이 펀드잖아요. 그쵸. 네, 펀드의 이제 상위 5개 종목 그리고 하위 5개 종목을 좀 추려서 와봤는데요. 네네.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게 고스란히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반영이 된 차이가. 건데요. 네. 일단 상위 5개 종목부터 보시면은 네. 이게 7월 말 기준 최근 석 달 동안의 그런 가중평균 한 거고요. 네. 운용 자산 100억 원 이상 들어간 이제 펀드 규모들인데 위에 상위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다 미국 나스닥 관련된 것들이고요. 죄다네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거 안에 이제 그 키워드에 그 힌트가 있을 테지만 네. 4차 산업의 인터넷 쪽 관련된 거 그리고 나스닥에서 바이오 쪽 네. 그리고 헬스케어 쪽, 예, IT 쪽 사실 어떻게 보면 IT, 인터넷,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으로 좀 키워드를 한번 짚어보시면서 미국이 상위 5개 종목을 네. 다 차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위 5개 종목은 사실 뭐 지금 워낙 핫한 키워드인 네,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넘어선 전쟁으로 봤을 때 네. 상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하위 다섯 그 개죠? 5개 종목 네.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뭐 지금 20% 정도 그 상위 본토 지수가 빠졌으니까요. 손실이 크네요. 예, 네. 특히 이제 거기다가 본토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배수가 더 크니까. 예, 배수가 더 크다 보니까 지금 그 하락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더 이제 안 좋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베트남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지금 하락폭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는 중국이 가장 크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머징 신흥국들. 마켓 신흥국들이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에서 많이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네. 지금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는 현상들이 네. 금융 상품에서도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네. 수익률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저희 베트남 증시 급락도 좀 다뤄주셨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여기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네, 그쵸. 미국하고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 포인트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죠. 지금.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뭐 미국은 글로벌 이런 패권을 잡기 위해서 네. G2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이 무역 전쟁에서는 중국이 진 거고 미국이 그냥 이긴 거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깔고 네, 이제 가는 네. 건데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일단은 그 2천억 달러에 그 달하는 되게 관세 보복을 나섰고 네. 사실 중국 역시도 이제 600억 달러인데 사실 2천억과 또 6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지만 미국 2천억 그리고 중국 600억이라고 하면 뭐야 중국 약간 미국이 2천억 쏜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뭔가 이제 약발이라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는 건데 그쵸. 서로 이제 피를 네. 흘리는 그런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무역 이제 전쟁의 현황이고요. 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각 나라별로 신흥국과 이제 선진국의 그런 극명한 차이, 미국이냐 비미국이냐 이런 네, 거에 네. 대한 차이를 보였고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것들 중에 그 뭐 원자재라든지 뭐 금이나 그런 네. 농산물이나 그런 현물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아. 다들 지금 보시면 네. 이 빨간색이 좋은 빨간색에는 다 이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자금액 설정액 증감 추인데요. 증가하지 않고 다 이제 빠져나갔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금펀드는 사실 좀 예외지만 원자재 그리고 천연자원 펀드, 농산물 쪽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되게 고위험 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를 좀 크게 봐서 지금 약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설정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금 쪽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자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 특히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받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네네. 금과 많이 비교되면서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더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이제 사서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이면서 네. 안전자산으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은 메리트가 있으면 금으로 좀 쏠리기도 마련인데 금 역시도 빠져나가네. 되게 그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원자재부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미중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수요가 좀 급감하잖아요. 예를 들면 구리라든지 네.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수요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큰 수요국이 또 중국인 네, 거죠. 이제 서로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역량이 일단 줄어든다라는 거를 다들 이제 예상된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서 거기랑 이제 그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이들 이제 설정액 자체가 계속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용 자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선행이냐 호행에 대해서 그 지표를 판가름할 때 네. 구리 가격에 대한 동향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이 펀드 설정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고 롱이 아니라 쇼 포지션을 많이 취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실제로 우리 이제 무역 그 전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전체적인 거에서 나오지만 앞으로도 그 당분간은 이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한은 원자재 펀드에 대한 이 설정액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 것이고 개별적인 그런 구리라든지 네. 니켈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네, 네. 롱 포지션을 좀 취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는 좀 나오기 어렵다. 뭔가 네. 사실 엄청 급락한 거에 대한 반발적인 그런 이제 그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전체적인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농산물 펀드 자체도 일단 대두가 그러니까 대두라고 하니까 머리 얘기를 제가 괜히 콩. 제가 들리는 건데 콩이죠. 예, 네. 그 콩 자체가 미중 그 무역 전쟁이 굉장히 주요한 그런 관세 포인트로 들어가는 네, 제품인데요. 네, 네. 여기 안에서 이제 농산물 펀드 안에 그 대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수요가 그 구리처럼 이제 둔화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전망들이 커서 네.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금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 천연자원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저번에도 제가 이제 국제 그 원유에 대해서도 네. 한번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요인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그 좀 피로감 때문에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미란 제재권도 좀 약간 이제 있었고. 그런 것 네.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업사이드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오를 게 뻔한데 굳이 여기 이제 원유라든지 뭐 네. 이런 곳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메리트가 조금 예, 그런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거군요. 계산을 네. 했을 때 좀 이제 자금이 좀 이탈이 되게 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에서 그 생산량 보통 이제 그런 수급을 조절하면서 원유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는데 생산량을 이제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공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확대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하나의 되거든요. 요인이니까. 예, 그런 네.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증시랑 이제 경제 상황이 뭐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2분기 자체에 GDP가 이제 4.1%라고 네, 네. 할 정도로 지금 보통 이제 선진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숫자가, 이제 숫자가 네. 이제 나온 거죠. 보통 네. 우리가 이머징 얘기하면은 뭐 그 3, 4%대 그리고 6%, 7%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2분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건데 일단은 달러 강세가 같이 겹쳐지고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경제가 이제 다시 이제 사이클이 10년마다 오는데 그 리먼 쇼크 네. 2008년대 그때 이후로 뭔가 이제 10년 주기설이 오니까 안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앞으로 다시 또 10년 동안 대세기가 올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그런 추측으로 달러 강세를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또 선호도도 그만큼 또 줄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네. 금융 상품에 대한 이제 사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 네. 사실 신흥국들 그 전에 사실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홍콩 쪽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니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원자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최근에 추이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답을 네.
미국이 답이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해놨던 게 네. 지금 사실 미국 말고는 네. 오르고 있는 걸 좀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진짜 그래요. 미국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지표로 나오고 있으니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막 빠지고 했으니까 저점이니까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까 사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많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요. 네.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르는 말에 타야 되고 떨어지는 칼날은 줍지 마라 이런 이제 격언들이 있듯이 아직까지 지금 이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그러니까요. 갈지 모르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바닥이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데 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 사모아야 된다 약간 이런 전략은 아직은 되게 아니다. 그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요즘 같이 변동성이 심하고 커플링 되고 디커플링 되는 것들이 워낙 이제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그런 안이한 예측은 네. 좀 하지 않고 네.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제 좀 미국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련히 저희가 저가 배팅 들어갈 구간이 되면 또 이사님이 말씀해 네네. 주시니까 아직은 이제는 조금 들어가자. 더, 네. 네.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 미국 경기가 참 좋아요. 지금 4.1%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무역 분쟁 노이즈가도 민감도가 되게 떨어졌거든요. 뉴욕 네, 증시가 그쵸. 그만큼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 하나 앞으로의 전망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과 전쟁에 대해서 네.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실 정권에도 큰 정치적으로도 지금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중국이고 네. 미국은 앵커님 말씀하신 되게 대로 여유로운 것 같아요. 뭐야 네. 우리는 진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데 오히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약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여기서 빠져 있는 듯한 우리가 약간 승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냥 이제 그게 근거 없이 이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들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핫하게 또 봤던 게 애플의 그 놀라운 와, 실적 네. 처음으로 1조 돌파했죠. 1조라는 네.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이제 네. 그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 하면 IT나 뭐 인터넷 좀 관련된 뭐 팽주들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애플이 이제 1조 클럽에 이제 와, 들어왔다라는 드디어. 게 네네.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오를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그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4.1%였지만 3분기에는 5% 이상 갈 그래요? 거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있거나 이제 네. 금융 당국에 있으신 분들이 3, 4분기라든지 그 추후 전망들을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마치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2, 3년 전에 이제 네. 다시 이제 그 금리를 막 이제 떨어뜨리면서 그 이제 증시와 부동산이 막 화랑이 되면서 네, 막 자금이 네. 막 돌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딱 마침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사실 다우가 2008년에 이제 막 떨어지고 나서 만 그 포인트 그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조정받아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25,000 뭐 이런 거 보고 3만을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DP라든지 다른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거니와 그 이제 뭐 주식 쪽 관련해서도 네. 지금 금융기관 쪽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시티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내수뿐만 아니라 너무 글로벌하게 되게 지사라든지 현지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예를 들면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나가 있으면 미국 자체의 이제 경제 성장률만큼 네.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냥 지방은행, 지역은행들 위주로 이제 미국 내수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런 쪽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주택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네네.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걸로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돌고 돌아도 결론은 또 미국으로 귀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양대 축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 지금 일관이 되고 있는데 토를 다는 쪽은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지금 조금 더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상해 지수 보면은 올해 이제 1월 달에 뭐 최고점 거의 한 3,500 네. 87포인트에 나와있네요. 이제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최저점으로 네.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이 이하로는 안 내리겠지. 바닥은 이 이하는 네. 아니겠지라는 것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올 초 대비해서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 이상 급락을 한 상황을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이제 3월 이후부터 이게 이제 그 약간 본격적으로 그 무역 전쟁이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진행되면서, 네.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어떤 전문가들은 3월부터 해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던 거고 장기화되어 왔으니까 똑같을 거니까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현금 보유라든지 네. 중국의 추가 이제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채 의존도가 높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 중국의 지금 환율도 되게 지금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위안화가. 네, 네. 예. 그래서 동반 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미국과 완전 상반된 이제 것들을 많이 보일 것으로 네. 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그런 지수 반등이라든지 네. 중국도 그냥 가만히 보고 당하고 있지만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통화 정책 그런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인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네. 증시가 조금씩 튀어 오르긴 하겠지만 일단 추세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워낙 지금 우세하고 경제 성장률도 월등하니까. 예, 월등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 압박이죠. 위안화 환율 전쟁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증시가 이제 급반등하는 거는 계속 제한을 할 것으로 보여서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네.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닥이니까 마이너스 20%나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오히려 이제 그러실 거면 정리를 하시고 미국에 네. 그냥 차라리 올라타는 게 낫다. 아, 지금이라도? 예, 차라리 네. 이제 그런 비중으로 알려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가 방향은 잡은 거 맞죠, 이사님? 네. 네. 포기하고 미국으로 그냥 올인을 하면서 전진을 할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면서 어떤 쪽으로 투자 기회를 봐야 될까라는 네.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보면 아까 뭐 지금 팬 위주로도 얘기를 해주셨고 플랫폼 쪽,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서 집중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그에서도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나왔다시피 애플의 저런 실적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IT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애플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관련된 업종에 있는 실적들도 다 이제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어차피 그 대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 IT 업종이 계속적으로 돋보이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올해 4월 2일부터 이제 그 7월 말까지 최근까지? 예, 네. 그 이제 S&P 500 지수와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지수 이걸 이제 비교해서 계속 추이를 가는 건데요. 어떻게 네. 보시면 비슷한 추이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증시도 네. 이제 끌어올려가고 있는데 그 S&P 그 상위 500 지수 안에서 이 이제 미국 인터넷 지수가 같은 추이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네. 이제 그 IT 쪽이나 그 인터넷 지수 인터넷 쪽 관련된 업종들도 네. 실적이 호조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애플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그런 이제 그 회사들 네. 관련해서는 지금 IT 쪽 업종이 굉장히 지금 비교적 다른 쪽 업종들보다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것으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훨씬 앞서가는 추세라서 지금 네, 그쵸. 이쪽 대형 인터넷 쪽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 아는 그 기업들이 다 들어가나요? 네, 우리가 그쵸. 흔히들 알고 네. 있는 저 미국이라고 하면은 네. 얘기하는 그런 IT 쪽이나 네. 네,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런 팽이라든지 그런 쪽 관련해서 넷플릭스 다 이런 예, 쪽. 들어가는 네. 거죠. 뭐 팽이라는 거 그 참고로 그 이제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르실까봐 네, 아시겠죠, 다들? 아니요. 네. 하시면 앵커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팬분님 네, 네, 말씀해주세요. F가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서 팬이라고 그러고 이제 배시라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랑 네. 그 이제 바이두 네. 그리고 이제 텐센트 이 네. 세 개를 이제 배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서로의 그 플랫폼 기업들 간의 뭐 싸움이다, 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요즘에 그 팽이었는데 팽 네. 끝났다. 네, 팬 끝났죠. 또. 메가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쪽 또 페이스북 역시, 때문에. 네, 그쵸? 맞아요. 또 네. 얘기를 많이 또 하시네요. 네, 어쨌든 맞아요. 그쪽도 IT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도 그쵸. 그쵸? 네. 사실 뭐 그쪽으로 얘기했을 때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매출 자체가 그 전년도 이제 동기 대비 2분기 전년도 이제 동기 대비 이제 9% 이상 매출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와, 좋네요. 네. 그쵸. EPS 실적이. 같은 경우도 이제 24%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터넷 그 업종이 이 S&P 500을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네요. 정도로 네, 지금 네.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전체적인 다우존스의 그 IT 지수에 포함된 40개의 기업들 중에서 21개의 기업이 아까 제가 이제 EPS 전체적으로 2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상위 40군데 같은 경우는 80%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미국 인터넷 지수랑 그 S&P 500 지수를 같이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네. 그쪽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게 IT 쪽 관련해서는 뭐 버블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추억도 있고 근데 그 버블은 연초부터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 전혀 뭐 그거를 무시하고 되게 올라가는 것 잠시시킬 같아요. 수 있는 그런 네. 얘기들이죠.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분산을 해야 되고 네. 한쪽으로 이제 몰빵하는 그런 투자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미국 안에서도 사실 우리도 펀드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어떤 똑같은 미국이나 예를 들면 뭐 신흥국도 잘 나갈 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거 들어가도 내 펀드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 펀드는 안 나가거나 다른 네네. 사람 펀드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데 내 그렇죠. 펀드 안 될 맞아요. 때는 제가 예전에 네. 중국 쪽 말씀드렸을 때도 그 예를 들면 그쪽 관련해서 그런 플랫폼 기업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네네네. 것들 말씀드린 배트 것처럼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도 사실 이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IT나 인터넷 쪽 관련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이제 크게 수익을 보신다. 예를 들면 이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좋냐면 네. 좀 신흥국으로 많이 크게 하락폭을 보셨던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손절을 하시거나 환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폭으로 보시고 지금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네. 지금 모멘텀이 가장 살아있고 바로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계속 살아있는 게 IT 쪽이고 인터넷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중장기 쪽으로 볼 우리가 수 이제 있는.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네네. 제가 이제 아까 들은 것처럼 이미 이제 다시 이 10년 주기로 이 사이클이 와서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증시 쪽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시 이제 배를 불릴 수 있고요. 금융사들요? 네, 은행들 네. 특히 지역 은행들 그리고 네. 또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 주택 쪽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부동산 쪽이요? 부동산 이제 뭐 어. 건설업체 이런 쪽이 다시 화랑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한참 그 코스피 코스닥 랠리 있다 몇 년 전에 그때도 경제방송사에서 늘 얘기 나왔던 네. 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가장 이제 담아야 될 게 금융주, 증권주랑 트로이카. 그거는 꼭 담아야 된다 네. 하는 것처럼 지금 딱 미국이 약간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IT나 네. 인터넷 쪽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장기로 미국을 계속 이제 가져간다고 하면은 꼭 들어가야 될 게 이런 이제 고배당을 주는 배당주. 예, 네네. 사실 이제 그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들은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왜 고배당주를 봐야 되냐면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4.5% 이상 여기 지금 보시면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통신사죠. 네, 네네. 4.5, 뭐 4.9 네. 정도 이렇게 주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 이제 뭐 400포인트 정도 예를 들면 7월 19일 날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 가까이
가까이 하락했으면 굉장히 큰 하락폭이잖아요. 급락이죠. 네, 근데 네.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2%나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보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거나 뭐 네. 배당이 좋거나 그 괜찮은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네. 뭔가 사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이제 얘기하는 게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막 그 코스피, 코스닥 너무 잘 나가서 어떤 걸 해야겠다 모르겠을 때는 네. 고배당 쪽, 그 배당 차라리, 쪽에 아, 사실 안전하게 안정적이니까. 방어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되게 오를 때는 그렇게 엄청 급등하진 않지만 떨어질 때는 사실 뭐 통신주라든지 이런 건 되게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네. 남들 많이 떨어질 때는 그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그런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관련해서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네. 이런 쪽 관련해서는 사실 유틸리티나 뭐 그런 아까 통신 쪽 그리고 네.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자 신탁 회사들이 고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거래돈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쪽 섹터들 위주로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좀 찾아서 네. 이거는 이제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인 거죠. 사실 ETF 쪽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을 좀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 안에서 네. 개별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별 종목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팽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해외 주식 거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치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네. 미국의 분명히 IT 기업들 이런 생 기업들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되게 예리하게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팽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베이스로 실적이 다 받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좀 확대가 되면은 시장 전체에 이제 이렇게 기업이 좀 시장 전체가 좀 압박을 받게는 되겠지만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도 뭔가 미국 자체도 너무 이게 과열이 되면은 네, 네. 이게 아니었는데 중국이 만만치 않네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있죠. 예, 사실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되게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본다고 하면은 네.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예를 들면 신흥국들이 지금 계속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내수에 좀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 회사들 대상으로 좀 찾아보시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지 회사 정보를 봤을 때 이 회사 매출이 이제 내수나 이제 그 외수로 어디서 이제 그 네.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벌 베이스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내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내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어떤 쪽일까요? 네, 실제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금융 쪽에서도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은행들 예를 들면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미국 이제 금융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이라든지 네. 다른 나라들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추이를 보일 때는 그게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네. 다른 데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깎아먹게 되는 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뭔가 그러니까 상쇄되는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면은 네. 뭔가 호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국내에 좀 내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네. 것들은 지역은행들 위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은행보다는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이제 지역은행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지역은행들이 국제시장에 많이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 쪽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내에서의 그런 수입들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ETF로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는 네. 그 S&P 쪽에서 그 레저널 뱅크라고 그 이제 이게 레저널 뱅크 자체가 지역은행을 의미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은행 그럼 사실 JP모건이라든지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네네. 뭔가 그럼 이제 글로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걱정이 되더라도 네. 믿고 보는 대기업 이런 이제 그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네. 미국의 지역은행은 내가 미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내수에 있는 지역은행의 수혜를 본다고 하면 이 전체에 통합된 이 지수로 ETF를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실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쪽 관련된 이 지역은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ETF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실적이 좋은 지역은행을 제가 뭐 탑3로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이제 키코프라는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이제 네. 클리브랜드의 키코프라는 은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피스의 퍼스트 오라이즌이라는 이제 은행이 한 군데 있고, 버팔로에 이제 M&T 뱅크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지역은행이라고 하면 생소하네요. 우리도 그쵸?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한테 네. 뭔가 이제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데 뭐 수협 뭐 이런 데 얘기하면은 모르듯이 네. 약간 우리한테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것들이 이렇게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격적으로 미국 이제 그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서 저평가된 곳들을 미리 좀 그 선취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게 오를 것 같으니까 ETF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은행 ETF 지수를 좀 참고를 네.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내수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쪽 업체들도 호황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톨브라더스라든지 네, 네. 그리고 레나 그리고 호브네니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뭐 자막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일단은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네. 지역은행 그리고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 관련해서 네.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좀 더 그 내수에 적합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 네. 네임밸류들이 나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각각 이제 탑3 회사들은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 좋거나 되게 이제 그 인지도라든지 마켓시어가 높은 회사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힌트 팁을 제가 더 듣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 금리 어떤 추이도 장기 금리 추이가 또 경기 전망하는데 중요하잖아요. 네네. 10년물 국채 3%곧 찍을 것 같은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금리 부분도 한번 조금 봐볼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네. 미국의 아까 채권 금리 쪽도 네.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증시가 좋아지면 반대로 채권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미국 채권시장 쪽은 뭐 별로 좋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 지금 돌파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의 나왔죠? 네, 그래서 네. 거의 지금 다음 전망 3.1%대 보자 이런 까지.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이 일본의 이제 그런 이제 정책 변화 전망에 따라서 그래요? 굉장히 그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BOJ,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한국은행 같은 거죠? 그렇죠. 일본은? 네. 그렇죠. 일본은행이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거죠. 일본의 네. 중앙은행이 2013년부터 굉장히 이제 이 양적 완화 되게 미국이랑 비슷하게 양적 완화를 엄청 실시를 해왔는데요. 네. 금융 완화 정책에 그러니까 계속 2008년 이후 그러니까 리만 쇼크 때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양적 적응을, 완화를 하다가 네, 네. 그 다음에는 이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2013년 때부터 네, 계속 네.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사실 이런 장기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완화해서 가져가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연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네. 사실 이제 BOJ가 지금과 같은 그 양적 완화를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네. 사실 미국도 그래서 점진적인 그 금리를 지금 상승을 하는 거고 네네. 거기에 따른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그 아베가 엔저 정책을 가져가다가 네. 양적 완화를 거의 이제 55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500조 원이거든요. 사실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짜 숫자인데 큰 돈이네요. 5,500조 예. 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이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만 좀 늘린 상황이고 2% 정도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달성을 하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국 쪽 이 채권 금리랑 왜 연관이 돼서 지금 제가
갑자기 왜 일본 얘기가 나왔냐면요. 네. 그 보통 10년째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보통 채권 시장에 대해서 볼 때는 네. 일본 쪽 10년 채권 수익률을 보는 게 마켓의 약간 벤치마크라고 이제 보는 그래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다음날 이제 내일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지금은 사실 디커플링이 되어 있지만 네.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침에 뭐 이제 중국 쪽 시장을 늘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쵸. 네. 채권 쪽도 이제 그 거의 이제 항상 이제 체크를 하고 가는 시점인데 일단 이쪽 관련해서 지금 일본 쪽 그 10년 채권 수익률도 네. 계속 이제 푸는 거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네. 대한 이제 일본이 압박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채권 수익률도 지금 일본과 미국이 같이 가고 있다. 패턴이 되게 비슷하게 예, 올라가네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고 네. 같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가고 있고 최근 2주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을 비롯한 그 네. 미국의 지금 긍정적인 이제 실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실적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실 채권에 대해서도 그냥 뭔가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채권 쪽도 투자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미국 국채금리 조금 전에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평선이 나오진 않지만 네. 50일 그 평균선을 지금 이제 돌파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그 세팅을 해서 보시면은 네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전 고점이 3.1%인데 다시 지금 3.1%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전망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네. 증시랑 보통 증시가 올라가면 채권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채권 수익률도 지금 장기적으로 같이 잘 가고 있으니까 단기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채권 투자도 함께. 네. 보통 다들 이제 생각하는 원칙으로는 증시가 오르면 채권은 반대다. 채권은 반비례한다고 보통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디커플링 됐다가 커플링 됐다가 하고 있고 이제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사실 내수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게 이제 반비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일본 쪽에 그 이제 정책 그 이제 금융 정책에 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채권 금리도 다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되게 유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5%까지도 다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렇게 전망을 또 하기도 해서 너무 멀리 간 네, 거 너무 아니에요? 멀리 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좋다. 예.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3.1%대로 사실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채권 투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연고점 나왔을 때 한번 조금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당황했던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채권 수익률 확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쵸,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내성도 조금 생긴 것 같고 네. 조금 덜 민감하더라고요. 네. 증시도. 네. 그쵸. 수익률에 대한 반응. 이제 내일에 보니까 신규 입찰도 있더라고요. 네. 10년물 국채. 네. 네. 거기 이제 CPI가 또 주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 장기 국채금리 올라갈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을 다 훑어봤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방향은 아까부터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 네. 구체적인 좀 투자 꿀팁을 주신다면 ETF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저희 투자인한테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답이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하시고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체크를 하시고 특히 ETF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 들어본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제 러셀 2000 그 네. ETF라고 네. 미국 쪽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되게 많이들 각광받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거든요. 러셀이면 조금 중소형주.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나라 그쵸? 치면 뭐 나스닥이나 네.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보면 되는데 왜 러셀로 해야 되냐면 네. 그 사실 이제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그런 대기업들이 아니라 네. 중소기업들한테 사실 법인세 인하라든지 더,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커요.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큰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감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재벌들한테 왜냐면 많이 벌었으니까 네. 거기에 몇 프로가 줄면 감세를 하면 엄청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나 그런 거 이제 해석하는 방향으로는 당연히 중소기업보다는 네. 중소형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더 크니까. 예,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우리나라 성향이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중소형이나 이런 쪽이 감세 쪽으로 엄청 더 이제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러셀 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 쪽 관련해서 네네. 예, 더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지난 봄 이후에 그 미국의 이거는 중소형 지수거든요. 네. 더 여기로 계속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네. 경기 지수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 지금 러셀 2000 지수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유입이 올라가요? 되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별적인 그런 뭐 종목들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네. 해외 주식을 뭐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개별 종목을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럼 ETF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뭐 그 증시에 대한 그런 지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덱스 쪽뿐만 아니더라도 네. 이런 중소형 쪽 관련된 거라든지 아까도 그 안에서의 이제 지역 은행에 관련된 그런 네네. ETF라든지 좀 선별적으로 하시면은 좀 더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실 수 있고 네. 수익도 조금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답을 낸 게 이거 이제 바스켓 효과라고 하는데요. 바스켓 투자라고 바스켓이요? 하는데 바스켓 말 그대로 우리 그냥 뭐 그 바구니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정 다수 종목으로 구성된 것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별적인 그 종목을 찾기가 개별 어려울 종목 때 개별 선별이 종목을 힘들면, 찾기가 네. 어려울 때 그냥 주식 이 집단에 투자하는 방식을 바스켓 투자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트렌드 같아요. 네. ETF 투자가. 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거고요. 오히려 하락세 때는 이게 맞지 않고 네. 오히려 지금 개별적으로 호재 있는 걸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상승장일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를 때 모르겠다라고 하면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도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네. 바스켓 투자를 하면은 왜냐면 전체적으로 훨씬 더. 호황인데 네. 그럼 전체 그 시장이 올라타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사는 종목만 안 오를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쵸.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예,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선택을 조금만 핀트 어긋나도 또 소외될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나도 똑같은 IT주인데 왜 그러니까요. 이것만 오르고 그쵸. 저건 안 오르냐. 네. 예,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은 미국의 대입을 미국이 이제 답이라고 미국에 네.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스켓 투자는 좀 늘 알고 계시면서 예를 들면 다음에도 뭐 신흥국이 다시 회복을 했다든지 네. 좀 다른 투자처들의 이제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는 거기 관련해서의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주식 집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그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스켓 투자는 잃지 않는 그런 네.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그 트럼프 정책 자체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의 뭐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경제가 좋으니까. 예, 그렇죠. 네. 뭐 경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게 네. 트럼프 정책에 대응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건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일단은 미국의 소형주, 아까 말씀드렸던 게 러셀 2000 지수의 100% 그냥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에 계속 미국 쪽이 좋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리스크 크잖아요. 뭔가 한 곳에 100%라고 하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쪽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중소형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예를 들면은 뭐 주택 쪽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은행이 아니라 네. 그런 이제 지역 은행 같은 경우도 중소형 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사실 ETF는 그래도 100% 네. 들어가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단일 종목에 개별 종목에 100% 들어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냥 방향성 자체가 지금 방향성을 그냥 투자한 거니까. 소형주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고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거는 확인이 되었고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형주 자체로 100% 편성을 하시는 ETF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나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ETF 아무리 네. ETF라고 하더라도 네. 절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하면 또 있나요? 대안이? 보통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다들 이제 뭐 국채라든지 네, 네.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나누고 그리고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은.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보통의 지금 이머징 마켓도 괜찮을 때 놔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머징 마켓 사실 30%는 지금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차라리 현금화. 네, 현금화. 저거는 사실 지금 앵커님 좀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오히려 추가를 하지 않고 저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보다는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머징 마켓의 30%가 아니라 현금도 종목이다. 네. 30%는 그 현금의 유동성으로 두시고요. 아까 이제 미국 국채 쪽도 지금 좋으니까 미국 국채와 미국 소형주 위주로 좀 보수적인 투자.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자체도 네.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렇긴 하지만 지금 되게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중 그 무역 전쟁을 떠나서도 지금 EU랑도 그러고 있고 네. 뭐 캐나다나 이게 다 전 세계와의 무역 전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승자도 없을 것이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소형주 그러니까 중시 쪽으로 더 40%가 아니라 30%인 이유도 네. 위험 자산을 조금 줄이고 국채에 차라리 40%더 넣어서 저렇게 70% 정도 이제 네. 미국이 답이니까 미국에서의 채권과 증시는 30% 40% 놔두고 네. 30%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안에서의 ETF 전략은 이걸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저희가 조금 변경하면 이란보다는 이안이 조금 더 낫다. 그렇죠. 예. 만약에 다시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줄어들고 뭔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다시 해뜰 날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평소에 좀 크게 무리 없이 스트레스 네. 받지 않고 가져가는 전략으로는 네. 이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 관련된 베스켓 투자에서 미국 소형주나 뭐 미국 국채 관련해서는 사실 네. 미국 쪽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안에서도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네. 미국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일본에서도 그쪽에서 굉장히 호재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고 이머징 안에서도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오르는 것도 고르면 네.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실 때는 저기는 이제 선진국 증시 그리고 네. 이머징 마켓의 증시 그리고 네. 저기는 국채 시장 저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베스켓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투자 계획을 저희가 조금 더 완성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많은 조언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 귀담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 투자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일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바스켓 투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그 안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좀 국내 증시만 보시면서 답답하다, 좀 길이 없다라고 느껴보시는 분들은 이런 쪽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자산을 좀 시야를 넓혀서 배분할 수 있는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오늘도 자산 관리 편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325-8200번이고요. 언제든지 SNS 경로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 부동산 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